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만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재밌는 경제 이야기 발칙한 경제인데 오늘은 조금 저 금사빠는 맨날 우울한 얘기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원래 샅샅이 파헤치고 나면 뭔가 그 우리 사회의 속살은 뭔가 불편한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예. 오늘은 그 코인 난리죠.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이 코인 시장이 지금 정말 벼랑 끝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에 살아남게 될지 이 기로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이 문제가 코인 전문가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 네네. 과정에서 네. 그 제도와 코인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제도권에 편입이 안 되면 올해 9월인가요? 9월 24일이죠. 9월 24일 이후에 그 거래소가 아예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그 거래소에 들어오지 못했던 코인들이 아예 거래를 그렇죠.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피카 프로젝트라는 이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코인 어떻게 보면 이 피카라는 코인 회사죠. 프로젝트 팀이 업비트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업비트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어떤 폭로를 하면은 예. 상장 당시에 이 코인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소가 이 상장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피카라는 이 프로젝트의 주장에 따르면은 업비트가 이 피카라는 코인을 상장할 때 상장 피를 받아갔다. 내가 상장시켜 줄 테니까 네, 돈 달라. 뒤에서 받아갔다. 백머니. 네. 그래서 이 피카의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하냐? 상장 당시 코인 500만 개를 상장 수수료와 비슷한 형식으로 업비트가 요청해 받아가더니 그게 공식적으로 상장 수수료가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네.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상패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상패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 피카 프로젝트라는 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업비트의 잘못을 폭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어느 사회에서나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폭로되는 상황은 항상 뭔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폭로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네.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그동안에 있었던 조금 어두운 거래를 폭로함으로써 네. 뭔가 이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피카라는 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 회사는 이게 지금 그 업비트의 그 상장 수수료 문제, 그러니까 음지의 상상 그쵸. 수수료 문제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네. 뭐 그 전에는 이제 거래소가 갑이니까 네네. 말을 못 하다가 상장 폐지. 어차피 상장 폐지되는 마당에 야 너희는 왜 약속을 어겼냐라면서 이 백머니 상장 백머니를 네. 폭로를 했다는 거죠. 그쵸. 물론 머니가 코인이겠지만 네. 예. 그 반대 업비트는 이거는 피카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까 피카의 주장이 이거야. 업비트가 그 코인 500만 개를 받아가서 그걸 시장에서 팔아서 그러니까 수수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주장을 피카가 하고 있는데 업비트는 그 상장 당시 받았던 그 500만 개는 예. 이벤트용으로 왜 토스 저번에 증권에서 한 주 무료 주기 이런 거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피카 측에서 500만 개 코인을 줬는데 그 이벤트용으로 우리가 받았고 그 받은 코인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해서 우리가 수익화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피카가 주장하는 상장피라는 주장은 전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맞서서 허위 사실로 인한 어떻게 법적 소송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500만 개를 주긴 준 거네요. 그쵸. 근데 이벤트용이라고 이벤트용으로. 했는데 이벤트용으로 어떻게 썼다라는 게 아니고 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월렛에다가 보관을 해둔 상태다. 그러니까 피카는 우리가 준 그 코인을 업비트가 시장에서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상장피라고 피카는 주장을 하는 건데 업비트는 아니다. 우리 이벤트용으로 받았고 그 이벤트용으로 받은 코인은 어떠한 피카든 다른 코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월렛, 그러니까 지갑에 보관을 해준다. 피카의 코인도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다. 그러니까 피카 너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벤트용으로 받았으면 이벤트용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벤트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업비트가 또 플러스로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예. 이 상패 사유를 피카라는 프로젝트가 처음에 상장 당시 약속했던
과 달리,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코인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으로 치면은 상장할 때 뭐 이 상장하는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정확하게 바뀌어서 발행 나오고, 주식 수 뭐 이런 네, 식으로. 그게 굉장히 회계적으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업비트가 주장하는 거는 피카가 처음에 상장 당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개의 코인을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예, 예.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1억 개보다 더 많은 2억 개, 3억 개의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네. 100만 주가 발행 주식 수라고 했는데 네네. 막상 상장을 하고서 좀 지나서 보니까 또 특별히 뭐 이거를 늘려야 되는 그런 절차 없이 네. 뭐 150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쵸. 뭐 이런 네. 식이라는 네. 거죠. 그 업비트가 주장한 거는 피카 프로젝트는 이거는 주장입니다. 네, 앞에 주장. 주어를 서로의 주장. 주어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적 분쟁으로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다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네. 이렇게 주장했고 이쪽에서 이렇게 네. 반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업비트가 주장하는 거는 피카 프로젝트는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오. 코인을 유통했고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코인 5억 개를 이게 락업이 걸리나 봐요. 근데 락업이 걸려 있는데 이걸 해제 후 발행하고 또 유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법적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카 쪽에서도 뭔가 해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장 조건에서 맞지 그쵸. 않게 자기네가 추가 발행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까 네. 그 업비트에서는 이래서 우리가 상장 상장 폐지를 폐지한 시키는 거지. 거다라는 거고 지금 피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명은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상장 폐지 상황이 되니까 업비트가 백머니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 것. 폭로라고 이제 피카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개요는 이거예요. 업비트라는 정말 큰 거래소가 예. 피카라는 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 상장 폐지 결정을 당한 그 회사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자기 재산상의 그쵸. 피해도 엄청 크고 네. 이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도 투자자들 이 그쵸. 그러니까 이 코인을 앞으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 코인은 사실 거래 가치 이외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 있는 네. 휴지 조각은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가상자산은 그것조차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피카라는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거래소, 그러니까 큰 거래소, 4대 거래소라고 있잖아요. 예. 다 이런 좀 소위 말하는 규모가 작은 코인, 잡코인들을 이렇게 쏙쏙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정리를 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9월 24일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 9월 24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의 문명의 날이네요. 예. 특정 금융정보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은 이 9월 24일 날 이 특근법이 시행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4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과 각각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은행, 뭐 K뱅크, 신한은행 예.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 고객들의 계좌가 실명 인증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명 인증을 하는 거는 이 자금 세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가상 거기에 네. 은행이랑 그 실명 확인을 받아서 투명하게 거래하지 않고 있는 거래소.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명 확인 네. 계좌가 없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 폐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실명 확인을 돼 있는 이 4대 거래소도 지금 은행들이 이 재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다시 실명 계좌를 발급해 줄지 말지 재심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가상 이 자산에 대해 어떻게 시장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정말 세게 들이대고 있는 상태고 예, 예. 그러니까 은행도 세심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거래소에서 무슨 문제가 네. 생겨서 뭐 좀 어둠의 자금이 움직였다 네. 그러면은 네. 은행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비트 측에 아니 우리 다시 재계약해줄 용의가 있다. 다만 그 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좀 위험하다 싶은 코인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충분히 요구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너네를 계좌를 발급해줄 네, 때 네. 너네가 투명하게 거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라. 그쵸. 근데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불투명성이 있을 그쵸. 수 있으니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뭔가 좀 몸가짐을 맞습니다. 가다듬고 할 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빼고 이건 안 맞아서 빼고 하는 건데 피카라는 애는 보기에 아 얘는 상장 조건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업비트가 정리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비트가 보기에 은행에 우리가 실명 계좌를 발급을 받아야지 안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네. 다 날아가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업비트 측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과의 이 접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업비트와 피카의 주장이, 그러니까 피카가 갈등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진짜 4대 거래소가 아닌 곳을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이거 맞습니다. 최소한 4대 거래소 옮겨야 되고 4대 거래소 입장에서는 진짜 은행하고의 그 심사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고 4대 그 거래소조차도 네네. 그 확실하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보장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장을 해줄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를 또 받아들여 줄지 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자기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전에 특정 금융 정보 거래에 관한 법률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법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금융의 약속이거든요. 맞아요.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자금 세탁. 마약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네.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신용도를 잃어버릴 수 맞습니다. 있는 은행이죠. 그런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은행 입장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그러니까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어떤 게 있냐? 장점은 바로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러니까 예금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제로여가지고 은행들이 뭐 인터넷 은행에도 밀리고 그렇다고 뭐 예금 금리, 적금 금리를 팍 높여서 막 신규 고객 끌어오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금을 조달을 하기가 굉장히 녹록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금융당국이 이 대출 많이 해주라고 해서 이 유동성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금이 조금 적더라도 예수금을 넘어서는 대출을 해줘도 문제 삼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네. 원래 예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네네. 거기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줄 수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은 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이게 코로나19에 대출 수요는 많아지니까 대출은 대출은 많이 네. 해준 상황이고 네. 예,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좀 네.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수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정말 니즈가 엄청나게 큰데 예. 이게 제일 쉬운 게 가상화폐 거래소랑 제휴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이 K뱅크가 정말 정상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랑 업비트 제휴를 해가지고 예. 이게 신규 고객이, 그러니까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예. 예수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3월 말에 이 수신액, 그러니까 예적금 상품과 뭐 은행채 이런 걸 다 합한 수신 잔액이 8조 7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3월에 올해 3월에. 예, 예. 근데 이 가상화폐 열풍이 이때부터 불기 시작했거든요. 3월 말 4월 넘어가면서 4월 말 되면서 12조 1,400억 원. 4조 원이 든 거예요. 한 달 만에? 그쵸. 4조 원이. 네. 그러니까 이게 4조 원도 4조 원인데 K뱅크가 그동안 설립 이후에 몇 년 동안 모은 게 8조 7천억 원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거의 한 한 달 달 만에 50% 이상. 그러니까 네. 자기네 그 수신 금액 기준으로는 150%가 늘어났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고객 수는 올해 1분기에 신규 고객이 172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172만 명이면은 이게 K뱅크가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 예, 예. 이 지금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모은 고객의 절반의 규모를 한 분기 만에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수신액의 증가가 그냥 수신액만 늘어나도 좋은 게 아니라 K뱅크가 이때 어떤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값이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의 투자를 받을 거를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서 예수금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고객 수도 늘고 예수금도 늘고 기업 가치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천억짜리의 유상증자가 1조 원 넘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와.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진짜 봤네요. 그렇죠. K뱅크는 정말 이 비트코인 열풍에
핵심 최대 수혜자네요. 수혜 은행인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금 나가서 자본확충까지 일사상피를 해버린 거니까 이러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은행들이 이 손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왜냐하면은 권선우 선배가